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깨끗한 인간도 더러운 인연에 오래 노출되면 반드시 썩어간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셨을까요? 이 문구는 단순히 위협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도 오염된 환경에 오래 머물면 탁해지고 결국 썩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환경에 머무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이나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면 그 사람 역시 서서히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와 환경의 영향을 깊이 탐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탐험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긍정적인 환경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주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흡수하고 그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좌절과 타락을 야기하며 결국 우리를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나요?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놓아두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시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의 성격, 가치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지지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영감을 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는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과 좌절감은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 자신의 활력과 긍정적인 사고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 관계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이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깨끗한 인간도 더러운 인연에 오래 노출되면 반드시 썩어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기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에 때로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희생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썩은 사과는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서양 속담 중에 나쁜 사과는 상자 전체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과들이 모여 있어도 썩은 사과 하나가 있다면 결국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속담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부패는 옆에 있는 사과로 또 그 옆에 사과로 옮겨가 결국 상자 안의 모든 사과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물리적인 사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부정적인 동료, 가족 간의 불화, 친구들 사이의 불신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썩은 사과와 같은 존재가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파괴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해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수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그 사과를 제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한 사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혹시 상자 속 썩은 사과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나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썩은 사과를 제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썩은 사과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격언 중에 자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 사람들의 행동, 생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동조현상, 사회학습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그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에너지에 이끌려 더욱 밝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당신도 모르게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운에 물들어 활력을 잃고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관적인 시각은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관계를 맺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친분 유지를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상호 발전적인 관계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관계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당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변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당신을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수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성공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우려 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나?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남의 불행에 안도하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게 되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열정을 갉아먹고 당신의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질투심 가득한 시선은 당신의 성과를 폄하하고 당신의 노력을 비웃으며 결국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짐 론은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특히 영감과 질투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질투, 어린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나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질투는 전염성이 강한 독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서서히 죽여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고수들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견고해지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심지어는 그 약점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으며 결국 상처와 불신만을 남기게 됩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친구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며 하나의 공동체처럼 함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더욱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당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나요? 아니면 그 약점을 빌미로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약점이 보호받고 보완되는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때로는 자신에게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이어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친절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당신을 기만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기 마련이며 당신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관계는 사상 누각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해 주고 때로는 아픈 진실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당신의 미래는 진실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은 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고수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타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이 서서히 깎여나가고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도전조차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존엄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나요? 당신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당신은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발목을 잡는 짐인가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당신의 인생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인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뒤로 잡아끄는 짐은 아닌지 말입니다. 고수들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고 실패를 겪었을 때는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당신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동반자는 당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며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동반자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를 만나는가의 문제를 넘어 나 자신은 어떤 동반자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나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현재의 인간관계가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깨끗한 인간도 더러운 인연에 오래 노출되면 반드시 썩어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며 꿈을 꺾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의 재정립이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장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주변 환경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거울을 통해 본 당신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